자, 1부 교육과 교육학 2장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교육의 개념과 목적 1절 교육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정본모의 교육 개념인데요. 서울대 교육학과의 아주 유명한 교수셨던 이 정본모 선생님의 교육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68년도에 쓴 교육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바로 이제 요 글자 수로 해가지고 11자죠. 11자에 교육에 관한 모든 개념들이 담겨 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 행동. 교육의 관심사는 인간이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에서 모종의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에 해당하는 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이제 잠깐 봤지만 행동주의 그러면은 자극과 반응, 인간이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주의 관점을 갖다가 이제 배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본모 교수가 이 책을 쓰던 요 시기 자체가 그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최고 정점에 올라가던 시기였거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바로 이 행동주의였는데요. 자,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혹은 심리학적 개념이다.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 이 정본모 선생이 얘기하는 이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그 관점이 저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학적, 심리학적 이 얘기가 이제 행동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명제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연적, 표출적 행동뿐만 아니라 지식, 사고력, 태도, 가치관, 동기, 성격 특성, 자아 개념 등과 같은 내면적, 불가시적 행동이나 특성을 포함한다. 행동주의에서는 바로 이제 이렇게 내면적이고 불가시적인 행동이나 특성을 관찰할 수 있고 실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교육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인간은 인간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행동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계획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할 때 계획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뭐냐? 첫 번째로 명확한 목표, 교육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론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제 교육 이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육 이론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계획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목표, 이론,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계획적 인간 행동의 변화만을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연한 학습은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육성, 조성, 함양, 개발, 교정, 개선, 성숙, 발달, 증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인간 행동의 변화 가능성은 교육이라는 활동과 교육학이라는 학문의 기반인 동시에 존재의 이유가 된다. 자, 이 가능성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잠재성,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염두에 둔 것이죠. 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잠재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간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을 교육력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피터스의 이제 교육 개념입니다. 저는 이제 피터스라고 하는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앞서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제 소개를 드린 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도덕 윤리 교과의 선생님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요하게 이제 다루었던 학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제 이 피터스고, 피터스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들 많이 얘기하냐면 교육학자들의 교육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피터스가 교육학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준거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준거.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시면 규범적 준거, 그 다음에 인지적 준거, 세 번째로 과정적 준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규범적 준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규범이죠, 규범. 규범. 법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규범으로서의 어떤 준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규범적 준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 교육의 목적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는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내재적 가치를 얘기한다. 바로 이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준거라고 하는 말이나 규범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제 같은 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intrinsic value.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가치 있다, 바람직하다,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인지적 준거입니다. 인지적. 인지 그러면 뭡니까? 지식에 해당돼요. 사실은 지식에 해당이 되고, 그런 어떤 지식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의 한 가지 준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규범적 준거인 내재적 가치, 가치 있고 바람직하고 한 것을 내용 면에서 이제 구체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하고, 그렇죠,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제 내용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지식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안목, 퍼스펙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으로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지식이나 이해, 인지적 안목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인지적 준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 전체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통합된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삶의 정연한 패턴 속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과정적 준거입니다. 과정적 준거. 교육의 규범적 준거가 방법 면에서 상세화된 것이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상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을 갖다가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자가 자기 의식이 없고 자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준거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인 지식과 이해와 인지적 안목은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가르쳐져야 하며, 그렇죠?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갖춰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방법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 온당한 과정을 거쳐서 가르쳐줘야 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최소한의 의식과 자발성 있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화라든가 쇠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정적 준거에서 볼 때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 장면에서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달되는 자료나 내용이 아동에게 흥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문으로서의 교육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교육에 대한 비유에서 잠깐 살펴봤던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이란 성년식이라고 그랬죠. 성년식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관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거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공적 전통에 입문하는 것이다. 공적 전통이란 삶의 형식, 지식의 형식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전통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념 자체가 사회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갖다가 길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키워져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공적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눈을 객관적인 세계로 돌리게 하는 일이다. 바로 이제 사회화입니다. 그 사회에 맞는 사람으로 이제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인문이나 성년식에 비유한 것은 냉혹한 객관적 세계로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들 혹시 원시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를 갖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시 부족과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성년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고 굉장히 가혹하게 성년식에 임하는 그 소년들을 다룹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한다라든지 날카로운 어떤 물건들로 생채기를 내서 한다든지 그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성년식에 활용을 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냉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냉혹한 일이에요. 왜? 내가 어른이 돼서 맞이하게 될 사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냉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돈벌이도 해야 되고요. 어른 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린 아이들이나 남성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특히 옛날 같으면은 이제 병역 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등등등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갖다가 양육을 해야 되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가치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여러 지식을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는 지식체계 또는 개념 도식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물의 존재 양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이다. 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삶을 다양한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터스가 이제 교육받은 사람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 무엇을 보느냐? 바로 이제 안목이죠. 안목.
무엇을 파악하느냐? 안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과 인지적 안목을 가진 사람을 바로 교육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지식의 형식론인데요.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이 각자 지식들마다 독특한 구조와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터스의 주장이에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터스하고 허스트는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주지교육과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지식의 형식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지식의 형식이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얘기했습니다. 공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 공적 전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경험은 여러 가지 지식의 형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고, 인간은 지식의 형식에 입문함으로써 비로소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 수학, 자연과학, 인간과학, 역사, 종교, 문화와 예술, 철학, 도덕적 지식 등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나름의 형식들이 다 있어요. 따로따로.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각 지식의 형식은 그 형식만의 고유한 아이디어, 개념, 탐구 양식, 검증 방식 등 자체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지식의 형식과 구분이 돼요. 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각자 전부 다 배워야 됩니다. 피곤한 일이 되겠죠. 어쨌든 지식의 형식에 포함된 지식은 전통적으로 학교 교과의 주축을 이루어온 이론적 지식으로 실용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왜 배워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공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그 사회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터스 허스트는 전통적인 교과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재적 가치와 선험적 정당화 논의를 전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내재적 가치, 우리 이제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규범적 준거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나왔죠. 이 내재적 가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들어있는 가치를 얘기하고, 활동 가치가 무관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활동 자체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내재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형식이 이러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학생들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재적 가치가 있는 지식의 형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지식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공적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재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것들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선험적 정당화입니다. 개인이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무관하게 성립하는 정당화다. 지식의 형식의 내재적 가치는 선험적으로 정당화된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 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장관 세월을 거쳐 누적적으로 발전시켜온 경험들을 개념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뭐예요? 지식의 형식들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공동으로 성립시킨 공적인 성격을 갖는 겁니다.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적 선호와 관계없이 공적 전통의 체계인 지식의 형식을 알아야 하고 이에 입문하지 않을 경우 삶을 원만하게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오크쇼트의 교육 개념입니다. 개요를 한번 보죠.
문학적 감수성과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오크쇼트는 이제 항등주의적인 교육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이 오크쇼트는 이제 피터스의 교육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문명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 대화로서의 교육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제 이 문명의 입문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피터스의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의 개념 이 세 가지를 갖다 한번 보면 문명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새로운 세대들을 인류가 성취한 문명에 입문시키는 활동이다. 피터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문명에 입문한다는 것은 문명의 가치들이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들에 내재된다. 자, 내재가 나왔죠? 내재적 가치. 그렇죠? 그래서 교사와 학교는 사회로부터 오는 즉시적이고 단편적인 요청들, 학생들의 변덕과 자율성을 뿌리치고 문명의 전승이라는 장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이에요. 도구주의를 지향했던 뒤에 진보주의적 가치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제 듀이에 대해서 진보주의라고 하는 말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은 뭐 오해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이제 잘못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듀이가 얘기하는 진보주의는 바로 이 도구주의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은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도구?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수단성이라고 하는 것도 듀이가 얘기하는 진보주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수단성과 외주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교육은 인생의 실제로부터 초연한 곳에서 일어나며 필연적으로 교양적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초월하는 데서 성취될 수 있고 교육이 그러한 초월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대화로서의 교육이에요. 교육을 교사와 학생, 앞세대와 뒷세대 간의 교류와 대화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교육은 인간 세대들 사이에 진행되는 특수한 교류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입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특징이고 학문의 영역, 인간의 여러 집단 간의 대화가 있어야 상호 이해와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의 사고와 말이 구성하는 다양성이 대화이고 서로 다른 방식들 간의 관계는 주장과 거부의 관계가 아니라 인정과 타협의 대화적 관계인 것이다. 바로 이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서로서로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2절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제 이거 많이 봤던 거예요.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앞서 이제 오크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듀이의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외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방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아동중심주의, 경험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아동의 중심성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지만 어쨌든 교육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외재적 목적에도 일정 정도 방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이 내재해 있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개념 속에 합의된 가치지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한다. 오랫동안 내려온 공적 전통을 받아들이며 합리성의 발견, 지식의 형식 추구, 자율성 신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서 봤던 피터스나 오크쇼트의 이제 입장이에요. 외재적 목적은 교육은 다른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교육의 수단적 가치를 중시하고 경제 성장, 사회 통합, 직업 준비, 생계 유지, 출세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사회 현실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제 사회와 동떨어진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사회의 현실과 개인의 필요를 잘 반영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외주적 목적을 갖다 강조하는 입장이죠.